일단 데이터 센터에서요, 이제 열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검색 쪽으로 쓰는 렉들이 8kW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요 생성형 AI는 렉당 30kW에서 100kW까지 실제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가 관련성이 높고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AI 반도체 혹은 그 뭐죠? 데이터 센터에 몰려드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의 소모량이 엄청나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액침 냉각이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작년에 사실상 챗GPT 때문에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장 급한 거는 반도체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 지금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병목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원활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검색을 쓰다가 저같이 저도 그런데 이제 챗GPT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컴퓨팅 파워, 그래서 그 GPU에서 연산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전기 소모입니다. 기존에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 한번 하면 0.3W 정도가 소모가 되거든요. 아, 데이터 그래요? 센터에서. 예. 근데 챗 GPT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쫙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2.9W 정도 나와요. 아, 거의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미지를 뽑는다 그러면 그 60배. 엄청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검색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게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 쪽을 트래픽이 계속해서 몰리게 되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부족은 이제 뭐 눈을 보듯 뻔한 이슈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게 10년 안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체 세계에서 전력 소모 비중이 지금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아일랜드 같은 데다가 전기를 많이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전 국민들이 갑자기 단전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로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맞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몰리면 그렇게 될 뭐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행업하고 비슷합니다. 도시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치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자체 전기 수급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준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를 그렇게 확 그 사용이 된다고 하면, 네네. 그렇죠. 그거를 별도로 네네. 이거 기존의 전력 그 수급 계획 외에 별도로 맞습니다. 캐파가 있어야 그렇죠. 이게 딱 놔주는데, 기존의 거 하면은 다른 네. 쪽이 어차피 또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니네 데이터 센터 일단 뭐 허가는 검토해 볼 텐데 전기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빅테크 업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이런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도시 주변에 SMR 갖다 놓으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람들 싫어하죠. 그렇죠. 어차피 네. 또 네. 반대. 네. 그리고 미국에서 어차피 그 SMR과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시도들이 다 실패로 현재는 끝난 네네. 걸로 저도 기억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던. 맞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전력에 대한 네. 이 수요 네. 부각이 되면서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이 주가와 실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냐는 이게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맞습니다. 일단 사람은 한번 편해지면요, 이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일단 앉으면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인데, 뭐 검색보다 생성형 AI가 너무 편하고, 생성형 AI 가지고 뭐 이미지 뽑아보면 너무 좋고요. 이제는 생성형 AI 가지고 동영상을 뽑잖아요. 그렇죠. 소라. 네, 그럼 동영상을 뽑기 시작하면 이게 소라 서비스가 아마 연내 시작되거든요. 그럼 소라로 인해서 또 전기 소모. 어마어마하게. 네, 맞습니다. 이거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검색, 그러니까 지금 챗GPT 말고 네. 왜 그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또 자기네들의 그 LLM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 검색이 아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불과 한 10년 전인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그랬을 때 되게 충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다 생성형 AI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계약을 하면 생성형 AI 쪽에 트래픽이 확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문제, 전력 소모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네네. 큰 폭으로.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환경 변화, 이것에 맞춰서 또 변화되는 우리의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요, 이제 열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나는 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기존에 이제 CPU 기반의 프로세서,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할 때보다는 GPU 기반으로 할 때 열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이제 GPU 자체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코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서 100이라는 전기를 소모한다 그러면 서버에서 나오는 전기 소모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의외로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열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반도체라는 거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일 때 제일 잘 돌아가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약간 시원해야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에어컨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그만큼 소모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아, 당장 이 에어컨을 대체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을 흘려보는다. 그게 순행식이에요. 기존에 에어컨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공냉식이라고 하면, 이제는 순행식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행식 관련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순행식은 뭐냐면 반도체 위로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기계에 닿는 게 아니라 그냥 네네. 물이 흐르면서 주변에 네, 열을 맞습니다. 우리 강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반도체 바로 위에 알루미늄 판 같은 것들을 이제 놓고요. 그 안으로 이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 열을 흡수해서 이제 뜨거운 물로 배출이 되면 이제 열이 흡수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건, 특히 반도체라는 건 회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만약에 뭐 습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도 좀 물이라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전자제품은 맞습니다. 쥐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금속을 부식시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한다 그래도 물로 인해서 그게 그 산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장 쓰기는 편합니다. 이제 순행식 같은 경우는 그걸 DTC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큰 돈 안 들이고 기존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또 하냐면 순행식 대신에 물이나 이제 뭐 에틸렌 글리콜 같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아예 그냥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서버를 이렇게 어디다가 푹 담궈 버리는데, 물에다 담그면 얘가 전도성을 띠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절연체 같은 액상이 있습니다. 약간 겔 상태 같은 거. 그게 이제 액침 냉각이고, 실제로 보면 기름 같아요. 네. 그냥 그거를 그냥 네. 우리 제품을 그냥 컴퓨터를 그냥 담궈버린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다. 네네, 서버를 담궈 넣어 버리고, 여기는 절연체입니다. 이게 액체인데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가는 방향은 맞는데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액침 냉각 쪽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고요. 여기가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특히나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 쪽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가 슈퍼 마이크로컴이라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올해 들어서만 해도 몇백 올랐습니다. 10배 네. 보니까 그 저점에서 보니까 최근에 네네. 몇 년 동안 100배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맞습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이 좋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AI 쪽, 특히나 이제 뭐 델 같은 경우도 뭐 서버 쪽을 하는데 OEM 서버를 하지만 이 회사는 AI 쪽 비중이 높아서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한 오라클 같은 회사들도 엔비디아하고 이런 협력들을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그동안에는 모든 게 칩 쪽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쪽,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쪽에 뭔가 이제 좀 온 디바이스 AI, 우리 쪽으로 뭐 이런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옮겨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 일단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게 네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되는 전력의 소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가 그냥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원전이니 뭐니 요새 뭐 부각이 되고 있는 태양광이니 네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외적인 문제고 네네.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어떻게 전력 소모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네네. 고민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IT 쪽에서 네네. 봐야 되는 관점이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전기 소모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게 뭐 이제 전기 많이 쓰니까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소모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열을 낮추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이 발생이 될 때 더 전력 소모량이 늘 커지니까 네네. 그 열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리고 네네. 또 열을 낮추는 그 방식에서 어떻게 소모량을 줄일 것이냐.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력 반도체니 해가지고 칩 자체가 전력 소모를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 있었잖아요. 네네. 제품들이.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그거는 기본이고. 무조건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낮추는 것. 그 노력은 무조건 가는 건데, 그게 그러면 전성비를 높여야 되잖아요, 반도체. 그럼 반도체 전성비를 높이려면 선단 공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EUV 장비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어떻게 네. 시킬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네. 있는 게 지금 최대한 떠오를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산업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자, 현재 그 뭐 말씀하신 그 버티브라는 네네. 뭐 이 기업도 지금 효율적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오래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뭐 관리국 이런 데다가 프로젝트도 받고.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기대감밖에 없는 거긴 한데 가는 방향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슈퍼 마이크로컴이나 버티브 같은 회사들이 뜨면 우리는 또 프록시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또 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 에너지 효율 쪽에 관련된 업체들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나 KINX 같은 회사들이 좀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GPU 자체는 점점 더 고성능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H100이라는 칩이 그 4나노 공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나오는 게 4나노 공정의 H200이긴 한데 성능은 2배가 개선됐어요. 그러면 프로세서, 트랜지스터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더 전기 소모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고성능 GPU가 되면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컴퓨터를 막 이렇게 아파트처럼 해가지고 쫙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요 하나를 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렉에서 전력 사용량이 기존에는 검색 쪽으로 쓰는 렉들이 8kW 정도 나왔거든요. 8kW 렉당. 네. 근데 요 생성형 AI는 렉당 30kW에서 100kW까지 증가합니다. 렉 하나당. 그러면 열이 그만큼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 액침 냉각이 어떤 가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연내에 그러니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4분기에 3나노 기반의 B100이라는 칩이 나와요. 그럼 B100이라는 칩의 좀 더 개선된 버전이 B200이라는 게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B200부터는 기본적으로 액침 냉각을 사용하겠다고 젠슨 황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또 국내 뭐 무슨 테마주들이 막 오르는데 네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네. 어떤 기술력이 됐든 아니면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있나요? 사실 뭐 테마로 하면 뭐 GST 같은 회사들이나 뭐 인성정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맞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가 관련성이 높고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나 KINX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KINX라는 회사는 그 데이터 센터,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업 자체가 데이터 센터고요. 그래서 이제 AI 쪽 데이터 트레이닝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늘면 당연히 KINX 사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KINX가. 근데 조정을 받은 이유가 사실 제가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부동산 시행업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도시, 그러니까 정말 알짜배기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신규로 짓고 있는 게 과천입니다. 과천 엄청 땅값 비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600억을 투자해서
땅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요걸 셋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3개월에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아무래도 요즘 뭐 부동산 경기 영향을 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요. 좀 3개월은 그냥 투자자들이 기다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면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뭐 KINX가 얼마나 수혜를 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광 케이블을 아무리 빨리 해서 통신을 한다 그래도 한 3초 정도의 지연이 있어요. 미국 한번 왔다가 이제 땡겼는데 요 3초 정도 지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 AI에서 3초의 지연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막 그런 지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뇌가 서버 클라우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클라우드 허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그 연산해야 되는 것들을 이 회사가 미리 갖다 놓고 그걸 담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해외 웹사이트 접속하면 굉장히 느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인터넷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국내 서버에다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KINX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과천 데이터 센터 쪽이 되면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는 꾸준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부품 회사고요. 그리고 원래 이 회사는 통신 장비 껍데기죠. 함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쪽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ESS 업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등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업체가 플루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몰려 있어요. 네. 그리고 고급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미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사막이나 아니면 뭐 해상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땡겨오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하고 소비하는 데가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송전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네. 근데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면 ESS 같은 것들을 컨테이너 같은 거를 갖다 놓고요. 발전소에다가 얘를 이제 차로 이렇게 실어 나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관련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것들의 어떤 껍데기 역할을 네. 그 제공하는 네네. 그러한 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네네. 매출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네. 증가될수록 여기에 관련된 메탈 네네. 플랫폼이 네네. 자꾸 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껍데기 같지만요. 그 제품에 맞게 껍데기라니까 좀 네. 없어 보이는데 케이스. 네, 케이스. 근데 그게 그 제품마다 특성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뭐 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능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성능 그 콜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받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플루인 에너지는 이제 세계 1등 ESS 업체인데 거기하고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포윈 에너지라는 회사하고도 글로벌 회사하고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늘고 있고, 작년 4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ESS 매출 비중이 52%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ESS 업체로 밸류를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거기서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에너지하고 하면 네네, 우리가 전기차 자꾸 화재 이거 네네. 생각 그리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불이 네네. 번지니까 좀 그렇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그런 케이스나 이게? 거기에 그러니까 셀에서 특정 셀에서 불이 나면요, 네. 옆으로 안 옮겨가게 여기 그 다 탈 때까지 그 격벽 같은 게 버텨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플레인 베리어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이 회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이 관련돼서 하는 거고, 사실 그런 플레인 베리어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이제 그 아라미드 섬유 쪽에서 이런 것들을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협력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도 수혜가 될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까지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SD 컨트롤러 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그와 관련해서 공모가 논란이 네. 있었던 파두. 네. 파두가 여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네네. 있다. 그래서 뭐 하는데 네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 파두의 그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센터용이지 AI
이 데이터 센터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니까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거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데이터 센터용 SSD는 일반 우리 PC에 쓰는 SSD보다 성능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한번 장착을 하면 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안 끕니다. 얘가 수명 다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만큼 성능이, 스펙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SSD의 컨트롤러 IC 기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하고 D램이 중요하지 낸드 플래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버라는 거는 CPU 두 개에다가 D램을 잔뜩 갖다 놓고 SSD를 갖다 놓고 여기 데이터를 갖다 놓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건데, 지금 우리 이야기는 AI 서버는 데이터를 갖다 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프로세서하고 D램이 더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한다, 막 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다 네. 하더라도 네. 기존의 SSD 컨트롤러가 여기에 적용되기는 그 연관성 크진 않다. 적용됐는데 기존에는 이만큼 적용됐는데 서버에다가 이제는 요만큼만 적용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일단 양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가격이 비싼 거지. 일반 데이터 센터 비해서 한 20배 비싸잖아요. 네네. 가격이 비싼데 그 가격 비싼 데에는 프로세서하고 D램이 중요한 거지. 낸드는 사실 그렇게, 낸드는 사실 양이 많아져야지 좋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크게 관련해서 수혜를 네네.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낸드가 수혜를 보려면 무조건 온 디바이스 AI가 되어야 돼요. 온 디바이스. 네, 그래야 낸드에다가 이 기본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잖아요, 로컬에다가. 근데 온 디바이스 AI도 지금 우리 앞에 네. 펼쳐져 있는 하나의 미래잖아요. 네네.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SSD 컨트롤러 자체도 그쪽 방면으로 해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비전이 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당장 가시성이 없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 오기는 오는데 우리 메타버스처럼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이게 아직까지는 서버는 인프라는 확실하게 뭔가 보이는 건데 온 디바이스 AI는 올 거긴 한데 킬러 풀이 나오면 될 거야 이런 건데 킬러 풀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불확실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SSD 컨트롤러 이쪽 사업 관련해서는 결국 이 온 디바이스 AI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로드맵이 펼쳐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앞으로의 맞습니다. 미래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